매장 한스전자. 최고 선명도의 소니 TV, 세계를 사로잡은 삼성 TV 신제품 대량 입하 등 최고의 전자제품들을 빅세일하고 있습니다. 한스전자에서 좋은 제품 하나름 구입하세요. 없는 게 없는 집, 좋은 게 다 있는 집. 한스전자. 웨스턴과 12가 323-732-7131, 732-7132. 북카페 돌아온 1달러 세일.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딱 7일간 북카페 돌아온 1달러 세일. 베스트셀러는 물론 모든 책을 한국 정가에 무조건 1달러만 더 받는 파격가 1달러 세일. 한인타운에 돌풍을 몰고 왔던 그 유명한 1달러 세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1달러 세일이 돌아왔다고? 놓치면 찡하게 억울하지. 가자,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코노 북카페. 딱 7일간이에요. 213-387-2665. 자네 요즘 혈색 좋고 힘이 넘치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고단한 이민생활, 경제적 압박이 주는 만성피로로 목이 뻣뻣하고 두통도 심하고 어깨 축지가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세빛한의원에서 그 증상들을 말끔히 해결했어. 자네도 한번 가봐. 황제내경의 이론을 근본으로 처방하는 세빛한의원. 경제적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세빛한의원. 팔가와 하버드 213-382-2828 382-2828 382-2828. 여행사는 너무 많은데 어딜 가야 친절하지? 올림픽 여행사 있잖아. 올림픽 여행사. 아참, 올림픽 여행사가 있었지. 티켓 전문 여행사 올림픽. 티켓만 하는 게 아니고 스페셜 관광까지 확실하게 처리해주더라고. 그래, 올림픽. 내가 왜 올림픽 생각을 못했지? 지금 전화해봐. 113-389-7000번, 113-389-7000. 뉴서울 호텔 내 올림픽 여행사. 모든 여행 꼭 올림픽에서 하세요. 네, 이브닝 포커스 2부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임상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민법 이야기 시간에는 학생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었죠?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학생 비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 시 주의하셔야 할 점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려보고 또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투자를 피해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젠 무비자 시대가 돼 방문 비자를 못 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학생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 학생 비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기로 계획했습니다. 네, 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핫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 여권을 만드시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자 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 여권을 만들고 나서 무비자로 미국에 오기 위해 에스타라는 기관을 통해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전자여권에 대해 잘 모르시고 전자여권을 받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여기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학생 비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또한 지금 이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에스타 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자여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자여권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 여권은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영사관에서는 신청만 받고 한국 조폐공사가 일괄적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LA총회 영사관에 신청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도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그렇죠. 점이죠. 네네. 네네. 네, 전자여권은 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가격은 55,000원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55,000원이면 한 10불 미만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 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 판독식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받으신 분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 허가 에스타라고 그러고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그 말을 줄여서 에스타라고 하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입 항목은 17개가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 현 체류 국가, 성별, 전자메일 주소, 전자번호, 전화번호, 여권번호, 발급 국가, 발급일, 만료일, 출발 국가, 항공 편명, 미국 내 주소, 전염병 여부, 범죄 여부, 과거 비자 거부 여부 순서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초 만에 여행 허가서를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혹 대기 판정이 나와도 3일 정도 안에는 입국 허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전자여권 신청 가격이 55,000원이 한 10불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네. 요즘 환율이 거의 1불당 1,5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0달러가 좀 안 되겠네요. 글쎄요. 한 네. 4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제는 그래도 한국 분들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 빼고는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가거나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없이도 미국을 자유왕래하실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시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에는 전자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자여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본격적으로 학생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TV 보는데 시청률가 갑자기 올라버렸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TAN 위성 TV 방송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시청률 언제나 월 27불 50. KBS, MBC, SBS, EBS와 뉴스 채널 YTN, 기독교 방송 시즌까지 내가 보고 싶은 한국 방송만 골라보는 재미. TAN TV에 다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 27불 50으로 한국 방송을 마음껏 즐기세요. 323-465-1100, 323-465-1100. LA 해물 요리에 달인이 있다. 해물 요리에도 명품이 있다. 바로 만찬을 두고 하는 말. 구이 중에 구이는 만찬 해물구이. 탕 중에 탕은 암사, 안양, 동해 해물탕이지. 꼬치 중 꼬치는 만찬 해물꼬치. 어머머머, 이거 울릉도 오징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 오징어 역시 만찬 고추삼 오동통이 달인 요리지. 먹으면서 보는 즐거움도 있는 만찬. 벌몬과 7가 123-388-0285로 빨리 예약하라니까. 만찬. 한남체인 대세일! 천하일미 20파운드 11불 98, 백설표 쇠고기 다시다 1kg 7불 98, 컬리파스타 봉지라면 박스에 6불 98, 부산에서 만든 호성어묵 340g 1불 48, 추상급 초이스 모간심 불고기 파운드 2불 99, 뼈가루 없는 전갈비 파운드 3불 99, 뼈가루 없는 통갈비 파운드 3불 99, 청정원 햇살 담은 진간장 1.7리터 4불 98. 역시 한남체인! 한인 커뮤니티 최고의 마켓 한남체인! 나가 남산당 뱃배를 먹고 장 기능이 개선되어 갖고 뱃살, 등살, 허리살, 얼굴살이 쫙 빠졌단 말이지. 장 기능이 개선돼서 살이 빠져? 뱃배로 장 기능을 개선시켜 신진대사 촉진하고 신진대사 촉진해서 지방질이 분해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살 뺐더니 마누라가 바람났다고 하대. 음에 충거 남산당 뱃배. 남산당 뱃배 389-9333 13-389-9333
1등 회사 3호 관광의 추수감사절 연휴 특선. 바닷가 바로 앞 최고의 하얏트 호텔 오션뷰로 모시는 하와이 3박 4일 4박 5일. 순백의 해변 마야 문명과 어우러진 카리브의 천국 멕시코 칸쿤은 최고의 5스타 리우 칸쿤 호텔로 모십니다. 리노 최대의 리조트, 가장 비싼 너겟 호텔로 모시는 레이크타우 스키. 또한 스위스 알프스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맘모스 스키는 3호만이 스키장 바로 안에 숙박합니다. 그 밖에 모뉴멘트 파웨로스, 샌프란시스코 나파밸리, 그랜드 캐년 세도나, 기차여행 등 최고의 호텔, 최저의 가격으로 모십니다. 역시 추수감사절 연휴도 3호가 제일 잘합니다. 예약을 서두르세요. 3호 관광 427-5500, 427-5500. 안녕하세요. 무라사키 자스민입니다. 스시맨 샘초입니다. 스시맨 로렌스 리입니다. 스시맨 니콜라스 형입니다. 무라사키가 여러분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무라사키 아로마 센터 2층에 위치한 무라사키 언제나 기억해주세요. 전화번호는 13-365-9631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상적인 꽃다발은 어디서 받았어? 결혼 1주년 기념. 남편이 넝쿨 화원에서 배달시켰어. 니는 꽃하면 다 넝쿨 화원이구나. 너 약혼 결혼꽃도 넝쿨에서 했잖아. 넝쿨이 제일 잘하니까. 난 넝쿨 뽀뽀 행복해지더라. 정말 그러네. 우리 교회 꽃도 넝쿨 써야겠다. 10년 전통 꽃의 명가 넝쿨 화원. 들꽃 향기 가득한 꽃바구니로 올 연말 사랑을 키우세요. 323-766-0701 유가 알렉산드리아와 마리포사길 맞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 알지? 그럼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데. 브랜드 의류부터 힙합 공연까지 없는 게 없다며? 난 명사가 기증한 소장품 경매가 끌리더라. 11월 22일 정말 기대된다. 사랑의 바자회에서 쇼핑하는 건 브루유 세계의 사랑을 전하는 거야. 연말 브루유 돕기와 어려운 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일보 중앙방송이 주최하는 사랑의 바자회. 문의는 113-368-2590.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이브닝 포커스 2부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임상호 변호사. 네, 오늘 메인 토픽이죠. 네네. 학생 비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자, 학생 비자가 뭔지 어느 정도는 알고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학생 비자가 자세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비자란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학생 신분으로 다닐 수 있는 걸 말하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닐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해 학생이라는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풀타임 학생이란 적어도 12학점을 매 학기마다 택해야 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 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줄여서 OPT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현장 취업 실습. 네, 이 규정에 의해 work permit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으시고요. 아무튼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는 동안은 그리고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신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 학생 비자로 계시는 분은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다고 말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I-94라는 서류가 있고 이 서류에 합법적 체류 신분 시작의 날짜와 만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 신분은 그냥 duration of status 줄여서 D/S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네, 이 말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합법적 학생 신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뜻은 학교에서 받은 I-20이라는 학교 재적 증명서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OPT 규정에 의해서 저기 비즈니스나 뭐 어떤 그런 사업체에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1년 동안. 근데 그 회사 1년 지나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뭐 다른 대학원이나 이런 걸 진학할 때도 그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OPT로 일을 하시다가 또 다시 학교로 가시면 돼요. 또 다시 I-20를 발급을 받으시면은 학생 신분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I-20만 발급을 받으시면은 그 세비스라는 기관에 자동적으로 학생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영어 공부만 뭐 수년씩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이민국에서 단순 체류 신분 유지 목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영어 학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볼 때 그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뭐 잘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가요? 사실 그 방문해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하는 게 거부율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하시는 것보다 제일 거부율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승인된 케이스도 많이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학원 통해서 했다가 거부되셔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를 마치시고 정상적인 다른 공부를 하거나 정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공부를 하시거나 또 학위를 마치면 다른 학위나 또 다음 단계의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야지 그 단순 그 체류 신분 목적이 아니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학생 신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학생 신분의 그 단점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학생 신분이라는 게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 쓰여지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신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신 후 다른 합법적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경우에 비해 이제 거부율이 비교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 주 20시간을 일할 수 있게 허용되는 법안과 아까 말씀드린 OPT 기간을 빼고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20시간을 일을 하게 될 때는 뭐 그 셀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정은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은 학비를 자기가 개인이 내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학생신분을 받은 건데 사실 또 이때 20시간 일하는 허용을 받으려면은 경제적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려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 허가를 학교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만 20시간 일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허가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소셜번호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러시죠. 그럼 학교에서 이 학생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줘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학교에서 그걸 요청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요청이 돼가지고 일할 때 그 시간당 받는 페이 같은 경우는 그 가주법이나 뭐 이런 데에 다 그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빼놓고는 소셜 번호도 이제 받기가 힘든 신분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학생 신분 자녀로 있는 분들이 다른 합법적 비이민 신분 자녀에 비해 학교에서 스칼라십이나 다른 또 그 금전적 혜택을 받는 데 대해서 차별화를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방문 비자로 와서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신 분은 그 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신분 변경을 하실 필요도 없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도 저희 얘기했듯이 해외여행을 못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방문해서 학생 신분을 변경을 하신 분이 예를 들어 한국을 나간다거나 하셨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선 미국 내에 학생 신분, 어떤 신분이나 간에 일치하는 그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신분을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은
학생 비자가 있어야지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학생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와야지 하지만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주지 않을 걸로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뭐죠? 네, 방문해서 다른 비이민 신분을 변경을 하신 분들은 이제 비자를 받는 게 대부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방문해서 학생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일단은 좀 안 좋은 그 측면으로 봐요. 이게 단순 체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해 주는 게 사실 희박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는 뭐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이민국도 그렇고요. 방문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거를 다른 신분을 변경하는 것보다 이제 그 단순 체류 목적으로 보고 거부율이 높은 게 그게 사실이죠. 이런 시도로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걸로 보는 거군요. 그럴 수가 상식적으로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모든 식구들을 미국에 방문 신분으로 여행을 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모든 그 식구들이 다 그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그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것도 어학원 같은 데다가 학교에 갑자기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닌다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민국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에 비해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꼭 어떤 게 더 쉽다 또는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 심사 기준이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 변경을 하는 것보단 대체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게 더 미국 내에서보다는 그러니까 그 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받는 게 쉽다는 거죠. 아니죠. 대체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비자는 이제 대사관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변경은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어떤 비자를 신청한 사실 대체적으로 심사 기준이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투 같은 것도 투자 금액도 훨씬 많아야 되고 증빙 서류도 더 완벽하게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듯이 학생 비자를 내주는데도 좀 더 까다롭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미국에 와서 뭐 어떤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하여튼 미국에 와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이잖아요. 심사 기준이 사실 쉬워요. 심사 기준이? 이민국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생 비자 신분만 이렇게 봤었을 때 학생 비자 신분만 또 항상 그렇다고는 또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좀 수년 전에 뭐 한 4년 전, 5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방문해서 학생 신분을 변경하는 거는 거의 다 거부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안 좋게 보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큰데 좋은 학교에다가 I-20을 받고 신분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도 그때는 거의 다 거부가 됐었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런 때는 차라리 그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셨던 게 아무래도 더 쉬웠을 때가 4-5년 전에는. 특히 이제 또 무비자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방문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신분 변경을 하거나 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을 이제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학생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신 분이 좀 많아지시겠고 또 서류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방문 비자가 안 나온 분들은 학생 비자로라도 좀 들어와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무비자 시대가 됐어요. 이제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봐야겠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선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서류들을 최대한 완벽히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순수한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목적을
좀 상세하게 잘 표현을 해서 진술서 형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신청자가 그 글을 쓴 것처럼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그걸 첨부 이제 자료로 집어넣어 가지고 학생 신분의 그 인텐트 그 목적을 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증명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또 승인이 잘 될 수 있는 또 지역도 보셔야 되겠고 또 승인이 잘 되는 학교, 뭐 학교도 뭐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국민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그 어떤 그 레벨마다 어떤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잘 좀 학생 신분이 잘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추진을 하시고 또 재정 능력도 최대한 잘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은행 어카운트에 내 이름으로 얼마 있다 요거만 보여준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또 무슨 은행 구자가 또 있다라든가 또 한국에서 혹시 뭐 아파트라든가 뭐 부동산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있다라든가 또 건물이 있어서 뭐 세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또 추가로 부모님이나 또 이제 가까운 분 부모님 이런 분의 그 은행 잔고 증명이라든가 또는 그 부동산 등기 등본이나 이런 거를 또 추가로 집어넣어서 만약에 더 돈이 필요하면은 또 그쪽에서 저기 재정으로 보증을 해줄 수 있다 가까운 분이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뭐 학교에 대해서도 좀 좋게 권해줄 수 있고 또 특히 진술서 같은 거 만드는 이런데 많은 그 도움을 이민 변호사분들이 잘 사실 도와줄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잘 받고 일을 받는 게 일을 추진시키는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시간 관계상 청취자 질문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학생 비자가 학교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학교를 마친 후 언제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데 하나의 또 이점이 있다면 그 60일이라는 그레이스 피리엇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 끝나고 말하자면 I-20가 만료되고서도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동안에 공백 기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 60일 기간 동안은 불체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60일 이내로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60일이라는 그 기간이 허락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60일 기간 사이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한 이민법 이야기에서는 학생 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로 저희가 나누게 되나요? 네, 다음 주에는 무비자 시대에 방문 비자가 없어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가 힘들어졌을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적합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제 무비자 시대가 돼 방문 비자를 못 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체하는 미국 이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참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무비자 시대에 방문 비자가 없어서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서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하기가 힘들어졌을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요. 또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JBC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민법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JBC 중앙방송 보도국 213-637-7166 213-637-7166번으로 팩스로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브닝 포커스 2부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시간 함께했습니다. 임상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중앙방송은 지난해에 이어 연말맞이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가난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 한인 업체와 일반인들이 기증한 후원품과 소장품을 판매해 노숙자와 불우이웃을 돕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는 오늘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LA 한인타운 육가선상 마리포사와 알렉산드리아길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됩니다. 사랑의 바자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앙일보 중앙방송 현관을 방문해 물품을 기증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113-368-2577번, 213-368-2577번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중앙일보 중앙방송이 개최하는 사랑의 바자회 행사에 JBC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11월 19일 수요일 이브닝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피로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추수감사절도 좋은 건강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1번 도로를 달리는 캘리포니아 드림. 아침을 나파밸리에서 맞으시는 여유 있는 나파밸리. 스탠포드 버클리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 서부 명문대 탐방. 싱싱한 제철 오이스터 파티를 추가로 샌프란시스코 완전 정복.